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로 퀄컴의 주가가 최근에 하락세를 계속 연출을 하고 있죠. 게다가 성장주여서 금리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함께 지금 적용을 받았고요.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었지만 저희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과 그리고 신성장 사업으로 이러한 리스크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내용을 한번 조금 요약을 압축을 해보면 퀄컴은 최근에 1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기업 비오니어, 예전에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비오니어를 인수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얘기도 드렸었는데요. 이 비오니어 인수도 성공을 했고 스마트 웨어러블 시장에서의 지위도 굳히고 있습니다. 또한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5G 무선 주파수 사업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퀄컴의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도 현재 시장과 그리고 반도체 산업 대비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22년 PBR 대비 ROE 수준도 시장 평균보다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3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은 퀄컴이 지금 현재 31%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평균이 20%인 점을 감안을 하면 시장보다는 높은 이익 성장을 나타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사주 매입 부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퀄컴은 10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이사의 승인을 받았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100억 달러가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시가총액의 7%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지난 2018년 7월에 발표한 100억 달러 자사주 매입 계획이 현재까지는 9억 달러 정도가 남아 있어요. 91억 달러 정도를 이미 자사주 매입을 한 거죠. 그 자사주 매입 건 외에 또 다른 추가로 진행하는 자사주 매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연히 EPS 그로스와 그 다음에 ROE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ROE 성장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전 분기와 동일하게 주당 0.68달러의 분기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주주 환원에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적극적인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가 하락세는 당연히 성장주들이 이제 금리 급등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굉장히 큰 요인들도 있었지만 아이폰의 공급 부족 현상 그리고 아이폰의 생각보다 출하량이 많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이폰에 대한 이슈도 함께 작용을 했어요. 하지만 이 애플의 아이폰 공급 이슈는 생각보다는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애플의 아이폰 13 생산량은 원래는 이제 9천만 대 정도를 생산하려고 했지만 그것보다 1천만 대를 더 줄여들였죠. 8천만 대 정도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 얘기한 수치보다 9천만 대에서 8천만 대로 줄어들면서 조금 이제 리스크가 커졌죠. 하지만 전체적인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아이폰 12 출시 때보다는 조금은 여전히 줄였어도 늘어난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밝혔습니다. 원래 통상 7,500만 대 정도를 이제 평균적으로 애플이 생산을 했던 거에 비하면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은 퀄컴의 총 매출의 약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5G 모뎀 스냅드래곤 X60을 현재 지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플의 아이폰 공급 이슈가 발생하면 같이 퀄컴의 주가도 영향을 받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는 별개로 새로운 먹거리를 퀄컴이 지금 굉장히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사업 부문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사모펀드 SSW 파트너스와 함께 스웨덴의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업체 비오니어를 45억 달러에 드디어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 비오니어를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돈을 주고 이제 체결까지 했었어요. 이제 매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18% 정도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비오니어가 마그나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거기에 대한 위약금 다 물어주고 그래도 지금 퀄컴이 제시한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퀄컴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퀄컴의 자동차 반도체 관련 매출은 2021년 3분기 기준으로는 2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7% 크게 증가했어요. 하지만 전체 매출에는 여전히 3%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에요. 작은 수준이지만 이쪽 사업을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이제 트렌드를 잡아서 크게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다짐을 하고 있고요. 5G 무선 주파수 프론트엔드 사업과 함께 핵심 과제로 지금 현재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퀄컴은 르노와
GM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르노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반도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죠. 요즘은 차량 대시보드에 앉으면 이 대시보드 쪽에 다 화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GM에는 OS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 반도체인 스냅드래곤 라이드 이걸 납품할 거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스마트 웨어러블, 스마트폰 말고 스마트 웨어러블 칩 부문 사업도 지금 현재 퀄컴이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시장 조사 기관 Your Development는 AI 소비자 어플리케이션용 시스템 온 칩 SoC라고 부르는데 이 시장이 2020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7.6%씩 성장해서 2026년에는 590억 달러 정도에 이를 거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전망을 했습니다. 이 AI SoC는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워치 등에 활용되고 최근에는 이미징이나 오디오 특히 뭐 이제 이어폰 같은 그런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퀄컴의 반도체 칩이 이쪽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고요. 퀄컴은 스마트폰용 SoC에서는 당연히 시장 점유율은 1위입니다. 그리고 스마트워치 시장에서도 애플 다음으로 점유율 현재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도 지금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 전략을 스마트폰에서 서비스나 웨어러블 이쪽으로 바꿔나가고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퀄컴도 지금 현재 과거에만 집중하고 있던 CDM이라든지 그런 라이센싱 외에도 새로운 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건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크 요인으로는 글로벌 반도체 부족 현상 이제는 좀 많이 반영됐지 않을까 싶지만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급업체 자체 칩 생산 이런 부분도 퀄컴에게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퀄컴이 스마트폰 자체 칩 생산보다는 다른 쪽으로 지금 눈을 돌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쟁 심화 이런 것들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아볼 수가 있어요. 자, 차트를 한 번씩 보면서 분석을 한 번 더 해볼게요. 먼저 퀄컴의 주가 차트입니다. 2020년 4월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었죠. 하지만 280달러 고점 부근을 뚫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낙타 등 모양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는 이제 많이 또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저희는 어느 정도는 이 주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 그걸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2022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익률과 PBR을 비교를 해보면 퀄컴의 2022년 자기자본이익률은 65.7%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PBR은 8.8배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PBR 대비 자기자본이익률, 자본금 대비 주가보다 자본금 대비 이익이 시장 평균치보다 현재 더 높게 나타날 거라고 내년 기준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S&P 500보다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차트는 퀄컴의 12개월 선행 EPS, 향후 12개월치를 미리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12개월 선행 PER을 비교를 해보면 퀄컴의 12개월 선행 EPS는 주당 순이익이죠. 2018년 이후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 감소했던 그런 이익이 이런 이제 5G 수요에 반응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차트는 퀄컴의 총 주주 환원율이에요. 배당과 자사주의 매입을 합산을 해서 순이익으로 나눠준 비율입니다. 그래서 내가 번 돈 중에 얼마나 비율상으로 얼마나 많은 주주 환원을 했는지를 토탈리하게 볼 수 있는 차트예요. 2021년 1에서 2분기 평균이 총 주주 환원율은 지금 현재 98% 수준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자사주 매입을 대거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부분은 당연히 이제 이 차트를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차트는 퀄컴의 잉여현금 흐름 예상 차트예요. 2021년 잉여현금 흐름은 이제 연말 기준이니까 몇 달 안 남았죠. 102억 달러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는 75%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현금 흐름을 통한 지속적인 주주 환원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이런 차트를 보면.
자, 그 다음 차트는 5년 기준 위험 대비 보상 비율 차트예요. 한 단위 리스크를 적용했을 때 얼마나 꾸준히 수익을 발생해 왔냐, 이걸 볼 수 있는 차트인데, 5G 수요가 아직까지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 인프라가 이제 깔리고 있죠. 이제 5G 경매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5G 인프라 수요가 아직 닿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5년 기준 1단위 위험당 수익률은 시장 평균을 아직까지는 크게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차차 조금씩 저희는 변화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퀄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반도체 부족 리스크, 그 다음에 금리 급등,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퀄컴의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주환원과 신성장 사업으로 이러한 리스크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주주환원은 먼저 100억 달러의 추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신성장 사업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인 비오니어를 인수를 했고, 그리고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현재 주가는 시장과 그 다음에 경쟁 기업 대비 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